아무것도 없던 섬, 세계의 불을 거머쥐다. 싱가포르 건국, 트로이카의 기적. 1965년 8월 9일 눈물의 독립.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함께 살겠다고 믿었던 말레이시아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죠. 자원 제로, 식수 부족, 좁은 땅덩어리에 넘쳐나는 실업자. 누구도 이 섬나라가 살아남을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0년 뒤 이 섬은 1인당 GDP 8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라카 해협이 지나는 곳입니다. 면적은 735.7제곱킬로미터로 서울 605.2제곱킬로미터보다 1.2배 크며 인구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칸유라는 강력한 리더, 그리고 그의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고캥시와 라자라트남, 이 세 명의 거인이 어떻게 불가능한 국가를 설계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봅니다. 제1장,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뼈아픈 분리. 싱가포르는 원래 영국의 동남아시아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중 일본군에게 허무하게 함락되면서 싱가포르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영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전쟁 후 캠브리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 리칸유는 인민행동당 PAP를 창당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는 싱가포르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하죠. 하지만 말레이인 우선주의를 내세운 연방 정부와 모든 인종의 평등을 주장한 리칸유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연방에서 쫓겨나듯 독립하게 됩니다. 리칸유는 훗날 말했습니다. 나에게 그 순간은 고통의 순간이었다. 제2장. 최강의 경영진 리칸유, 고캥시, 라자라트남. 독립한 싱가포르는 흡사 파산 직전의 중소기업과 같았습니다. 리칸유는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최고의 경영진을 꾸립니다. 1. CEO 리칸유,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 리칸유는 질서를 잡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공무원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는 부패를 뿌리 뽑고 국민들에게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독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 CEO 고캥시, 경제와 국방의 설계자. 리칸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경제학자인 고캥시. 그는 모두가 반대하던 늪지대 주롱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못 만들면 굶어 죽는다. 그는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델을 빌려 싱가포르군을 창설했습니다. 3. CMO 라자라트남, 정신적 정체성의 창조자. 라자라트남은 기자 출신의 통찰가였습니다.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이 섞인 이 나라가 하나로 뭉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국민선서를 썼고 인종을 초월한 싱가포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통해 싱가포르를 세계 무대에 데뷔시켰죠. 제3장. 세계 금융의 심장이 되기까지. 1960년대 말 영국군이 싱가포르에서 전격 철수하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고캥시와 리칸유는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당시 아시아에는 밤 시간대, 즉 뉴욕과 런던 사이의 공백을 메울 금융시장이 없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틈새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라자라트남의 주장대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해 서구 자본이 편안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적 안정을 꾀함으로 리칸유의 강력한 통치 아래 파업이나 시위가 없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시아 달러 시장이 형성되었고 싱가포르는 홍콩을 위협하는 금융 허브로 우뚝 섭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 4대 금융허브 뉴런 콩포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융권에서는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를 묶어 세계 4대 금융허브로 부릅니다. 최근 몇 년간 홍콩과 싱가포르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했지만 2026년 3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지수 GFCI 39에 따르면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 1위, 압도적인 자본력과 시장 규모. 런던 2위, 유럽의 관문이자 역사적인 금융 전통. 홍콩 3위, 아시아 제1의 금융허브 탈환 중국 자본의 통로. 싱가포르 4위, 아세안의 허브이자 자산관리의 중심.
사실 이 네 도시의 점수 차이는 매우 미미합니다. 각 순위당 1점 차이. 이들은 전 세계 자본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금융의 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홍콩을 비교해 봅시다. 두 도시는 모두 영국 식민지 경험, 영어 공용어, 영미법 기반의 법률 체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홍콩은 중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며 핵심 가치는 중국 본토와의 연결성. 중국 기업들의 IPO 기업 공개가 주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강점은 주식시장 규모가 싱가포르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약 7배 이상. 최근에는 가상자산 크립토와 핀테크 분야에서 공격적인 개방 정책을 펼치며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 시장을 가진 인아웃 창구입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금고이자 본부입니다. 핵심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 강점은 자산 운용, 웰스 매너지먼트와 패밀리 오피스 유치에 매우 강합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안전 자산을 찾는 글로벌 자본이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습니다. 관계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두 도시의 묘한 관계는 내가 있어야 내가 산다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서로 경쟁하지만 한쪽이 망한다고 다른 쪽이 반드시 독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시아 경제 전체가 커지면 두 허브 모두에 자금이 넘쳐납니다. 홍콩에서 돈을 번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위해 싱가포르에 계좌를 만드는 식이 많습니다. 즉 동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보통 홍콩과 싱가포르 양쪽에 모두 사무실을 둡니다. 동북아시아는 홍콩, 동남아시아는 싱가포르가 담당하게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2020년대 초반에는 홍콩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자본이 싱가포르로 많이 쏠렸지만 2025년에서 2026년에 들어서 홍콩이 다시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두 도시의 경쟁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 금융이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띄우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홍콩은 중국이라는 엔진을 달고 높이 나는 날개이고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라는 넓은 기류를 타고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날개입니다. 이제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옵니다. 제사장, 국부라는 이름의 무게, 공과 실. 하지만 이 영광 뒤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리칸유의 싱가포르는 주식회사 싱가포르로 불립니다. 국민은 주주이자 직원이었습니다. 정부는 HDB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 집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줬지만 대신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에는 엄격했습니다. 리칸유는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배가 부를 때나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 경직된 시스템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세 사람의 합작이 없었다면 싱가포르는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나라였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싱가포르의 기적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 곡행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라자라트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밀어붙인 리칸유. 이들의 협동은 지도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사례입니다. 좁은 땅, 부족한 자원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리칸유의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풍요를 위해 자유를 유보했던 그의 선택은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